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의 종류와 효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자료는 유튜버 킨톤 미네랄에서 제가 일부 자료를 재조직하고 또 보충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 11가지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죠. 자, 이번 시간에 제가 5가지를 더 알아보겠는데요. 바로 이제 코발트, 또 구리, 불소, 요도, 망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자료의 좀 특이한 점이라면 여러분들 이제 미네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고 학교에서 이제 화학 시간도 많이 배웠고 뭐 이 원소 교회에 대해서 다 배웠고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음식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브레인푸드하고 엄청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미네랄을 모든 이제 식품에 이렇게 그 채소나 뭐 야채, 과일 이런 데서 다 이제 주셨을 때는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수량이지만 그 필요한 이런 미네랄을 다 포함시켜서 주셨고 또 이제 물도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미네랄이 우리 브레인 푸드 두뇌를 좋게 하는 여기에 엄청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사진을 넣어갖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서 더 확실하게 이제 브레인 푸드하고 그때 들어갔던 이런 사진들하고 많이 복합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각 원소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뮤니제이션 이렇게 하면서 음식하고 이렇게 연관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코발트 보겠습니다. 이제 코발트는 췌장에 고농도로 존재하고요. 또 탄수화물과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슐린과 효소들을 합성하는데 코발트가 필요합니다. 자, 비타민 C, 아스코르본산이라는 비타민 C는 이 금속의 그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코발트는 이제 이를 고농도로 이제 함유한 토양에서 자라나는 식품들에 널리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타민 B12가 충분한 식사에는 코발트 역시 충분히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코발트 이제 이 금속의 작용을 방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코발트는 하루에 얼마 정도 섭취를 해야 된다. 그 섭취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코발트의 역할과 효능을 보면 비타민 B12의 이제 일부를 구성하는 미네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적혈구 세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 음식물 중에 극히 이제 소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량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야채와 과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이 원소들을 다 많이 필요한 것은 많이 집어넣어 주시고 또 작게 필요한 것은 작게 미량이지만 다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발트는 이게 제대로 이제 먹으면 빈혈을 이제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빈혈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간이잖아요. 음식에는 동물의 간에만 있고요. 또 조개, 또 굴, 게, 크랩 있죠. 그 다음에 꽁치, 정어리, 고등어, 청어. 자, 이런 어패류에 많이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B12가 소 간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 간을 이제 제대로 먹으면 철분도 이제 상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코발트잖아요. 코발트도 이제 이 빈혈하고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발트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빈혈이 생기고 또 설사, 피로, 우울증이 생긴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 우울하세요? 그러면 저런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한결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게 코발트의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발트를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먹었을 때는 과잉 섭취로 이제 인한 경우 식이 코발트 과잉증은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코발트가 음식에 아주 미량 작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정도는 없다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저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진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어떠세요? 완전 에피타이저 같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코발트라는 미네랄은 되게 어려운데 음식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하니까 이미니제이션이 돼가지고 그냥 연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청각적인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외우기 좋으시죠? 네, 코발트는 이제 바로 이런 강과 어패류 이제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리예요. 자, 구리는 모든 진핵생물, 이제 세균과 남조류를 제외한 뚜렷한 핵을 가진 세포 또는 생물을 진핵생물이라 그러는데 이런 진핵생물의 유산소 호흡에 필수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 구리고요. 자, 모든 미생물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식물과 동물에게 필수적인 미네랄이 바로 구리다. 자, 우리는 사람은 동물이니까 이제 이 필수적인 이 미량 원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인간 체내에서 체질량 킬로그램당 약 1.4에서 2.1 밀리그램의 구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인은 하루에 섭취 권장량이 2mg,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지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리의 역할은 어떤 기능과 자, 효능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리는 몸속의 철분을 헤모글로빈으로 변환시키는데 필수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앞에 철분이 헤모글로빈으로 변환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리도 이제 이 철분을 헤모글로빈으로 변환시키는데 구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소화 과정에서 철분과 비타민C, 아스코르본산이 우리 콩나물에 많이 이제 들어있다는 아스코르본산, 비타민C의 산화 흡수에도 반드시 이 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후 15분이면 혈액 속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티로신을 모발이나 피부에 착색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그래요. 또 심박수 및 혈압을 조절하고 뼈, 결합, 조직, 또 뇌와 심장 등의 장기 발달과 골격계의 심혈관계 유지를 돕는 것이 바로 이제 구리입니다. 면역계 활성화와 철분의 효과적인 흡수를 도와서 원기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구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원기가 없다 그럴 때 이제 구리를 좀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구리는 하루 권장량이 2mg 밖에 안 돼요. 아주 미량입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한번 볼까요? 구리가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코발트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셨죠. 자, 음식에는 간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육류의 장기 있잖아요. 우리 그 고기 하면 내장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이제 이 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장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굴과 생선, 자, 표고버섯, 자, 표고버섯하고 견과류하고 이제 우리 초록색 그 잎채소 있죠. 이런 것들에 구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핍이 되면 빈혈, 부종, 떨림, 따끔거리고 피로하고 이제 무감각하고 시력 상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력하고 구리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 간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리가 너무 많이 먹었다. 자, 그랬을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토, 설사, 뭐 대부분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은 구토, 설사, 메스꺼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있는 것 같아요. 자, 황달, 근육통, 간 손상, 심장마비, 신부전증이 이제 생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구리를 얼마나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품 음식으로 먹는 거하고 또 미네랄로 먹는 거는 괜찮고요. 우리 그 기능성 식품을 너무 이제 많이 먹어서 구리를 막 하루 섭취량보다 훨씬 높여서 먹었을 때 이런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미네랄 워터랑 이런 식품으로 먹는 것은, 음식으로 먹는 것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소입니다. 이 불소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 치약에 첨가돼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불소인데, 충치를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미네랄이 바로 불소죠. 불소의 정식 명칭은 폴루오린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9번, 원소 기호는 F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불소 성분은 치약 외에도 일상생활에 이제 흔히 만날 수 있는데요.
표면 코팅이 처리된 주방용품이죠. 또 방수 가공품. 자,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불소라고 그러고요. 과거에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제인 포용 기체 등에도 이제 이런 불소가 쓰였다고 그럽니다. 자, 불소는 바닷물에도 1.3 ppm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약 2.6g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구에서는 13번째로 많은 온수가 바로 이제 이 불소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불소는 하루 얼마나 이제 많은 섭취량이 필요할까요? 이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불소의 역할과 효능을 보면, 불소는 불화나트륨, 음료수에 이제 섞여 있다고 그래요. 불화나트륨이나 또 불화칼슘, 천연물질에 이제 불화칼슘이 있다 그래요. 이것을 구성하는 미네랄이 바로 이제 이 불소인데, 충치를 예방하거나 이제 과도 섭취를 하게 되면 이의 색깔이 변한다 그래요. 근데 충치를 예방하기는 하지만 과다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이의 색깔이 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과일과 채소, 곡물, 달걀, 우유, 육류, 또 해산물, 차. 그 차에 불소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아주 깨끗한 물, 담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미네랄 워터에 불소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물에 들어있는 것은 저런 우리 식품들에 들어있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드셔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불소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요. 충치가 이제 발생할 수 있죠. 너무 많이 이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장 장애를 유발시키고 백혈구 활동을 약화시키고 관절염이나 요통, 골다공증. 그래서 이 불소는 또 어찌 보면 우리 그 뼈하고도 참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빨도 뼈잖아요, 그죠? 관절염, 뭐 골다공증도 뼈잖아요. 그래서 이 불소는 얼마를 먹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꼭 먹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도입니다. 뭐 요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익히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미네랄 워터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요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시마 가지고 이제 물을 내려 먹는 거 뭐 이제 녹여서 이렇게 먹는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도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체내 대사율을 조절해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라는 거죠. 이 요도가 그렇다는 거죠. 이 갑상선 호르몬이 체내 대사율을 조절해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또 중추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이 몸속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게 바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자, 성인의 경우 하루 섭취량은 80mg에서 150mg인데 체중 1kg당 1mg을 이제 먹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체중이 80kg인 사람은 80mg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80mg에서 150mg이니까 자기 평균 체중에 맞춰서 이렇게 드시는데 80mg은 이제 최저로 이렇게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도의 역할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내 요도액의 3분의 2는 갑상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도의 영향을 받아서 갑상선은 신진대사를 조절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이 중금속이나 할로겐족 독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물질이 바로 이제 요도인데 여분의 지방을 연소시켜서 체중의 감소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워터를 먹으면 체중 감소가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정한 성장을 촉진시키고 활력을 더해주고요. 정신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튼튼한 이 머리털과 손톱, 발톱, 또 피부 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요도입니다. 자, 미네랄 워터를 먹으면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 그 탈모도 좀 더 잘 안 되고 머리 탈색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톱, 발톱이 굉장히 튼튼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요도라는 미네랄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요도가 많이 들어있는
우리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푸른 생선에 이제 요도가 많이 들어있고요. 홍합, 또 해조류, 다시마, 톳,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새우, 닭고기, 또 블루베리에 요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다시마에 많이 들어있죠. 미역에도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해조류는 미네랄의 보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도가 결핍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갑상선 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쇠약증이 생길 수 있고요. 정신적인 반응 둔화, 또 활력 감퇴. 그 요도가 이제 잘 없었을 때 사람이 이제 활력이 좀 없어지고 정신적인 반응이 되게 둔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종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도는 꼭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몸무게에 1kg당 1mg 정도를 먹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에도 중요하고 이렇게 정신 반응에도 이제 중요한 이 요도가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고 갑상선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이 갑상선에 이제 어떤 그런 암들이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이 관계에 있는 것이 미네랄 부족이라는 거죠. 그 요도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열,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을 부작용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도는 꼭 자기 몸무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 그 1kg당 1mg을 꼭 이렇게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도를 제대로 먹으려고 그러면 다시마 불려가지고 그 물을 드시고 또 미역국 많이 드시고 자, 여기 있는 그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망간입니다. 자, 망간은 세포 내의 화학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 간, 췌장, 신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요. 그 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망간이 간이나 췌장이나 신장, 뼈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의 뇌와 신경계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도 망간은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망간은 뼈의 형성과 탄수화물, 또 콜레스테롤을 이 대사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고요. 단백질과 지질의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연골 조직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이 바로 망간입니다. 그럼 망간은 하루에 이제 어느 정도 섭취하면 될까요? 성인의 경우 하루에 2.5에서 7mg 정도를 이제 먹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제 망간의 역할과 효능을 보겠습니다. 자, 비오틴, 비타민 B1, 비타민 C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효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망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타민 B1, 비타민 C를 이제 이 먹고 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망간이라는 것이 이제 이 미네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효소의 적절한 기능, 영양분을 흡수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골격을 만드는데 이 망간이 필요합니다. 갑상선의 주요 호르몬을 만드는데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이 망간이고요. 세포의 재생과 중추신경계의 정상 기능 발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로를 덜어주고 근육의 반사작용을 돕는 것도 바로 망간이 하는 것이고요.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신경과민, 또 화를 가라앉히는 이런 것도 다 망간이 합니다. 그래서 망간은 아주 미량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네랄 원소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쭉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것에 이제 이 음식에 망간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이제 계란, 계란은 정말요 수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 잘 드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계란이 그렇게 중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또 영양면에서 계란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달걀하고 견과류, 잡, 콩류, 현미, 자,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생강에 지금 망간이 이제 들어있다고 그러고요. 올리브오일에도 들어있고, 파인애플, 채소, 또 과일, 양파, 마늘, 우리 앞에서 했던 브레인푸드의 이제 총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망간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간이 결핍되면 생식 기능이 약화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 요도하고 참 비슷하죠. 그죠? 또 신진대사 손상, 또 골밀도가 감소되고, 성장 지연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망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탄수화물 및 지질의 대사가 활발하지 못해서 염증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망간도 7mg 정도는 이렇게 먹어줘야 그런 염증이 안 생기니까 이런 음식을 잘 드시고 미네랄워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격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바로 이제 이 망간 때문이라 그런 거죠. 자,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폐, 간, 신장, 중추신경계 손상이 오고요. 자, 이게 뜰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눈꺼풀도 이렇게 뜰리고 살이 뜰리고 그런 경우 있죠. 자, 그런 뜰림이라든지 근육의 경직, 신장 장애, 철분 흡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미량이지만 이 망간을 꼭 먹어줘야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6가지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미네랄을 알아봤는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칼슘과 칼륨과 마그네슘, 철, 세레늄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5가지를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트륨하고 유황하고 아연과 염소, 크롬, 인 이제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나머지 5가지 코발트, 구리, 불소, 요도, 망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 전에 이 16가지 원소가 희미하게 이렇게 우리 머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음식과 이제 짝을 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훨씬 더 이해가 쉬워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량이지만 이런 미네랄을 꼭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6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또 이런 식품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잘 드시고, 또 미네랄 워터를 꼭 드셔서, 이런 기본적인 6가지 그 소량 미네랄까지 포함해서 이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이제 그래야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의 중요성을 이제 지금 원소를 가지고 쭉 이렇게 알아봤고 음식하고 연계를 시켰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브레인푸드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저도 이렇게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연결된 이 고리들이 다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이제 물과 건강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